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매물대 분석에 이어서 이제 어, RSI라는 그 지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초입 부분에 이제 저는 차트를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에 의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차트는 참고만 하는 참고만 하는 성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 매물대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은연중에 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는 지표가 있긴 하다고. 그 지표가 한 가지가 이제 RSI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차트 공부를 많이 해보고 저도 옛날에 한 초반 한 6년 정도는 차트에 의한 매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단타나 스윙 투자 같은 것도 또 해봤고요. 이제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서 했었는데 이제 해보니까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래도 만약에 차트를 봐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차트가 가장 유용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RSI라는 지표가 그래도 이제 투자자가 이제 가치 투자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 매수 시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RSI라는 지표가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RSI는 쉽게 0에서 이렇게 0에서 100까지 이렇게 RSI라는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요. RSI도 차트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RSI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차트처럼. 뭐 이렇게 이제 RSI의 그 지표가 이렇게 요 0이랑 100 범위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원론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RSI가 이제 100이다라는 의미가 뭐고, RSI 값이 100이다 또는 0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RSI가 100이라는 의미는 상승한 날만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 이제 계속 상승만 했다는 거죠. 이제 그 범위 기간 동안. 그래가지고 RSI가 100이면 이제 모두 상승한 날이었다는 거고, RSI가 0이면 매일 주가가 하락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RSI가 이제 50이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이 반반이었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간략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주변 지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심리도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심리도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RSI가 100이라는 것은 그 계속 상승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락하는 날 없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가 이제 심리적으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 주식을 바라보는 상태가 과열이라는 거죠. 100이라는 것은 과열이고 이제 0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이라는 것은 계속 상승만 했으니까 누구나 이 주식을 좋게 본다는 거죠. 누구나 이 주식을 좋게 본다는 거고 반대로 RSI 지표가 0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락만 했다는 거니까 누구나 이 주식을 안 좋게 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뭐 설명을 하느냐,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보면요. 보통은 이제 RSI가 이렇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0이나 100에 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선이 있는데요.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서 기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서 RSI가 이제 70, 30이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RSI 값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과하게 팔았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매도 구간이라고 이야기하고 RSI가 70 이상이면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RSI가 30 이하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제 팔아서 이렇게 좀 과하게 매도됐다. 이런 시장에서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뭐 하여간 시장의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대표하고요. 뭐 저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뭐 그냥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30 이하면 이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제 뭐 똥같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70 이상이면 누구나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RSI 값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만약에 이 주식이 내가 적정선에 이제 팔거나 사려고 한다면 이제 RSI가 70 이상이면 이제 과매수됐으니까 이제 뭐 끝까지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0 이상이면 이제 과매수됐으니까 이제 요런 구간에서 70을 넘는 요런 구간에서는 이제 팔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과매도 구간인 이런 구간에서는 사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이제 주식의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을 이렇게 RSI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차트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이 차트 형식이나 오버레이 이렇게 보조 지표 중에서 여기 이제 보조 지표에 들어가시면 RSI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SI라는 항목을 이제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RSI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RSI가 여기 보시면 0부터 100까지 있죠. 100까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지금 80 지표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 선을 가리키면은 지금 나옵니다. 이게 지금 78로 돼 있죠. 그리고 요 구간에 여기는 19죠. 그래서 여기 지금 30 정도 그리고 80, 70 정도를 기준선으로 해서 이제 요걸 한번 제가 캡처를 해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캡처를 해서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RSI가 이제 30이고 여기가 이제 72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72인 요런 구간 있죠. 72인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RSI가 30 이하로 떨어진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이론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RSI도 똑같이 이제 기간을 늘려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기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월봉으로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RSI를 볼 때 이거는 제가 보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참고를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RSI를 판별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회사를 뭐라고 하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겠죠. 뭐 EPS나 PER, BPS나 펄을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지금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이제 주가를 평가를 해서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도 되게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고 뭐라고 할까요? 이제 지금 어떠한 적정 가격도 이제 얼마라고 제가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회사도 좋아지고 EPS나 BPS나 배당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다라는 레인지를 정했겠죠. 그럼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4만원에서 45,000원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4만원이랑 45,000원 정도로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모든 지표들을 다 보고 회사의 미래가 좋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적정가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의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전에 4만 원 정도의 가격을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1년 정도 전이면은 이렇죠. 1년 정도 전이면 이렇게 되고 이제 RSI를 보는 겁니다. 근데 RSI를 볼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모든 다른 지표들도 똑같습니다. 이동평균선, 매물대 분석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는데요.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도 이제 비슷합니다. 모든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웬만하면 차트를 보실 때 월봉으로 보십시오. 왜 월봉으로 보냐고 말씀드리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바다에 가면 뭐 바다나 이제 바람의 방향 같은 경우 보면은 어느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 바다에 이제 바람과 바다의 방향은 바람과 바다의 물의 흐름이나 바람의 흐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해보겠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제 물이나 바람의 예를 들어서 100m, 1km 정도의 풍향을 측정해 보면 당연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겠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쪽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동해에 있는 어떤 30cm, 1m 구간에 바람과 바다의 흐름도 무조건 동쪽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서에서 동쪽으로? 아니죠. 이제 짧은 구간에서는 바다라는 게 이렇게 출렁이기도 하니까 어느 짧은 구간에서는 동쪽에서 오히려 반대로 서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북에서 남으로 또는 남에서 북으로도 흐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주가의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차트 분석을 할 때 있어서도 이제 월봉 정도의 단위 또는 최소한 주봉 30주 정도 이동평균선으로 따지면 30주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 정도의 흐름 정도는 봐야지 이게 큰 흐름 측면에서 상승하고 있구나 하락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 이 정도가 매물대의 지지선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타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이렇게 일봉 주봉으로 보고 있으면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 바다로 가는데 1m 앞에서는 바다나 바람의 방향이 서쪽으로 흘렀다가 또 1m 앞에서는 동쪽으로 흐르고 왜냐면 출렁이지 않습니까? 바다라는데 출렁이니까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그 흐름과 방향을 해석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해에서 바다의 물의 흐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뗏목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 목표는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으로 가는 거면 먹을 게 이런 게 충분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바람과 바다의 물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제가 부산에서 출발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다가 흐르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일본에 도달하겠죠. 물론 이제 먹을 거나 이런 건 무시하고요. 그냥 이렇게 무동력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동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동쪽으로 계속 바람과 바다가 흐르는데 제가 동쪽으로 매 순간마다 동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더 빨리 가려고 동쪽으로 노를 젓고 서쪽으로 바람이 잠깐 또 바뀔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쪽으로 안 가려고 반대 방향으로 동쪽으로 노를 젓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노를 계속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본이 아닌 러시아나 되게 생각보다 다른 위치에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큰 흐름이 파악됐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괜히 노적과 합의자 힘만 빼고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제가 아는 형이 포트폴리오로 이제
뭐 그때 포트폴리오를 2020년 짜줬을 때 그런 것들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형도 아마 요 가격대에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4만 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제 추천을 했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 상승에서는 삼성전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 상승에 2016년에서 2018년 요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진 않았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죠.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의 가격대는 정말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느꼈습니다.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요. 물론 저는 이제 삼성전자 우를 매수했지만요. 이제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이제 변환해서 얘기를 하면 이 정도 가격대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정말 이게 지금 하락을 하는데 이제 언제까지 이게 하락을 할까? 이게 이제 언제까지 하락할까? 이게 끝일까? 이제 가격은 35,000원, 4만원 정도 되면 이제 적당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지표상으로도 괜찮을까라고 해서 이제 참고용으로 본 거죠. 참고용으로 이제 RSI를 봤더니 요때쯤을 봤더니 RSI가 이제 29, 뭐 이렇게 28, 25까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하죠? 기술적 재무적 지표나 이런 회사에 대한 미래나 성장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적정가를 매긴 다음에 만약에 이제 차트가 하락이나 횡보의 흐름일 때 과연 어떤 상태인가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라고 봤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30 이하면 과매도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요때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때가 아닌 요 정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57,000원까지 찍었다가 이제 46,000원이나 요때까지 하락을 했죠. 만약에 요때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정도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제 왜냐면은 가치 판단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요. 이런 걸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한번 지표를 봤습니다. 지표를 보니까 이제 50, 60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RSI 관점인 지표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상승하려는 힘과 하락하려는 힘이 비등비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내가 재무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매수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RSI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애매한 거죠. 더 하락할 여지가 많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런 RSI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대형주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맞습니다. 좀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틀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RSI가 25였고 여기 기준으로 조금 더 내려가긴 했지만 반등해서 바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 그럼 물어보실 수 있죠. 야, 그럼 RSI 관점에서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은 지금은 보시면 한 뭐 67까지 갔죠. 이제 70 이상이면 과매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70 이상이니까 조금 이제 매수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저는 크게 뭐 상관은 하지 않고 뭐 장기적으로 좋게 봅니다.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보죠. 물론 이제 뭐 이런데 94 이런데 매수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건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RSI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RSI를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투자를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영상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EPS나 BPS나 퍼나 배당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회사들을 가지고 그러한 배우치신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량한 회사를 고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삼성증권도 있고 그런 회사를 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웬만하면 상승할 때 사지 마십시오. 뭐하러 상승할 때 삽니까? 이제 하락할 때 사는 게 더 싸게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락하는 것들 중에서 RSI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월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월봉으로. 주봉, 일봉으로 보시면 정말 다른 결과가 발생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월봉으로 보셔가지고 RSI가 30 이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가격대이고 이제 RSI가 30 이하다.
라고 하면은 한번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제 크게 손해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보시죠. 한번 이렇게 1998년도에 봐도 이게 RSI가 여기가 30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면은 이렇게 월봉으로 봐서 그렇지 이 정도면 한 2배 가까이 먹었을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먹었을 거고 이런데 48 애매할 때 안 사는 겁니다. 48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보여도 여기 보면 48 38 이런 거 사지 마시죠. 안 사고 여기 지금 26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 물론 이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여기 보면은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RSI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도 봐야겠죠. 아무튼 뭐 이런 구간엔 좀 찬스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구간도 34니까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런 구간도 34였지만 이제 지표였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26이었으니까 큰 이제 지표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표로 차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제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차트에 대한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끝일 것 같고요. RSI 정도.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캔들 차트, 매물대 분석, RSI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RSI 같은 것들을 위주로 보는 편이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슬로캐스틱이나 MACD 여기 나오면 많은 것들을 다 공부를 했었어요. 슬로캐스틱, 패스트 스토캐스틱 이런 거 OBV 이런 거 다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것, MACD, 이런 거, 슬로우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RSI를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분석을 하는 툴이 조금 다르고 나타내는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 뿐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물 분석, 볼린저 밴드,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것들, 일목균형편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RSI나 이런 것들이랑 다 비슷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까지만 놓고 보셔도 아마 이 주변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셔도 이 정도 아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주식 투자 하시면서.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차트, 요런 것들을 재무제표 분석 플러스 차트 분석하는 거를 종합형 정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차트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은 마지막일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웬만하면 모든 차트 분석은 월봉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재무제표 분석이나 회사의 기업가치 분석을 통해서 적정가를 산정한 이후에 이런 재무 차트 지표들을 보고 매수 시점이나 분할 매수의 기간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차트 활용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회사를 갖고 와서 RSI가 30 이하니까 매수해야겠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린 거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현대차나 이런 회사들의 차트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지표들이 얼마나 맞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마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 20인데 샀다고 하면 더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맞는 거죠. 이런 건 안 맞는 건데, 또 이런 경우는 여기 28에서 여기 매수를 했으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여기 보시면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월봉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월봉으로 봐서 여기가 지금 최저점이었는데, 여기 RSI 보면은 이제 31이나 28 요 정도까지 내려갔네요. 요때 매수를 해서 RSI가 월봉으로 봤을 때 70 이상이 되는 이 정도, 80 정도에 팔았어도 실제적으로는 이때 팔았으면 손해 많이 봤네요. 이렇게 더 많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런 차트를 아무 때나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데 30, 이런데 여기 이런 거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재무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 지금 투자 경험과도 이제
얘기가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여기가 지금 12,000원, 뭐 12만원, 15만원 정도의 가격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RSI로 제가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RSI가 15만원 요 정도의 가격대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 RSI가 보면은 24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요 기간에 현대차를 첫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를 처음 매수를 했고 요것도 같이 본 거죠. 저는 한 15만원 정도 가격대면 이제 회사의 주가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15만원 언저리 정도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I도 봤는데 이렇게 25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매수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제 더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9만원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RSI는 뭐 이때는 오히려 저최저점이었는데 RSI는 이때가 더 낮죠. 이때는 38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지표가 틀렸네 이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고정관념의 틀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차트를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초보자 투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돼요.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가지고 15만원 정도 요 가격대가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확인사살을 들어간 거죠. RSI도 보니까 26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졌죠. 더 떨어지고, 이제 뭐, 차트와도 안 맞지 않습니까? RSI가 원래 그러면 더 떨어졌으면 이것도 더 30 이하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높은 RSI는 더 높은 상태인데 더 떨어졌죠.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야, 이거 틀렸네. 너 투자 이거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제가 15만원 정도의 현대차를 매수하고 했던 거 이렇게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했던 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지금 주식 요렇게 하락했을 때 더 추가 매수를 한 부분이고요. 왜냐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15만원에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했던 애가 10만원까지 더 떨어졌는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한다고요? 본인 자신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아니 15만원에 생각해서 싸다고 샀는데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1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이 틀렸네라고 팔면은 그냥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죠. 내 생각이 틀렸나. 근데 이제 저는 이때도 매수를 했거든요. 더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전 앞으로도 이제 길게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가지시는 많은 그런 뭐라고 하죠? 자기를 괴롭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신념을 갖고 매수를 하셨으면 주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의 방향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매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주식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식의 매력이라고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적정가라고 충분히 싸다고 생각되는 가격 이하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그것이 주식을 떨어뜨린다고, 그것을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우리들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더 좋은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뭐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물론 다시 한번 내가 혹시 틀린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은 좀 분석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럴 때 이제 매수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랑 그런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내가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샀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담담하게 더 싸졌네? 더 사지 뭐 이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한 종목에 너무 많이 포지션을 가져가지 마시고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이거를 무덤덤해 하려고 해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슈퍼겜이나 이런 정도의 철학이나 이 정도가 있지 않으면 흔들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종목 하나에 투자금이 60%, 70%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뭐 1년에 벌지 않는 이상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월급으로도 생활도 해야 되는데 추가 납입의 한계도 있고.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이 내가 한 뭐 10개, 20개 투자한 회사 중에 한 회사라면 다른 거 이제 좀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 더 오르는 거 있으면 그걸 팔아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멘탈 관리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내가 조금 실수를 하고 해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이런 마지노선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차트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제 제 동영상 유튜브를 찍어드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고 한번 본인의 철학을 잘 세워서 2020년에는 좀 큰 돈을 한번 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5만 원에 사서 9만 원 이럴 때 추가로 확 담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사서 여러 번 500%, 300%, 200%씩 수익을 나서 판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아무리 뭐 이게 주식 투자는 많이 배운다고 해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보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신감을 갖고 투자를 하고 1년, 2년 또 기다려보고 그리고 300%, 400%씩 수익을 내는 경험들을 3번, 4번, 5번씩 해보셔야 자신만의 철학이 생기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패닉 장세에서도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진 않겠지만 RSI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차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월봉을 보셔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 회사들의 차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봉으로 RSI나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을 보시고 EPS나 BPS, 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해보시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해보시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건 절대로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경험과 철학들만이 위기에서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요번 영상에서 말로만 말씀드렸던 재무제표 분석과 그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최종 매수 기간이나 매수 가격 등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미니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제가 보유한 일부 종목들을 예로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 영상을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2019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2020년에는 아마 좋은 장이 올 겁니다. 저도 솔직히 양치기 소년 같은데요. 2018년부터 저도 계속 좋은 장이 온다고 주변 지인들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림도 없죠,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10년 정도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횡보가 길어질수록 폭발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30대시라면 제 생각에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20대 후반이랑 30대 또는 40대실 건데 제가 볼 때 3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되시면 제 나이 정도나 생각되시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젊어서 평생, 30, 40, 50대까지를 젊다고 보시면 젊어서 한 번 정도의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